네.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공부할 건데 어디인지 위치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두 번째 산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 물권 산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물권 총론 다 진도 나갔고 강론 개별적인 물권 8가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점유권 공부하셨죠? 그다음 소유권 공부하셨고 오늘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 용익, 사용 수익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그다음에 채권 만족을 담보하는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원래 6가지 물권이 제한 물권인데 질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상이 동산이어서 질권 제외하고 5가지 물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익물권의 첫 번째 지상권부터 볼게요. 목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용익물권은 대체적으로 목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거의 다 이렇게 생겼는데 총설에서는 의의와 성질, 이 권리의 개념이 뭔지, 성질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취득에서는 취득 원인, 권리 취득 원인은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지난주에 배웠던 소유권은 자기 거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없어요. 항구적 성질. 근데 이거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존속기간. 얼마나 빌려서 쓸 수 있느냐. 계약으로 정할 때, 정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기간 끝나고 갱신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에서는 권리와 의무,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의 의무. 그 다음에 소멸 원인. 지상권이 소멸하는 원인과 소멸의 효과. 뭐 이렇게 목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총설, 지상권의 의의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배우셨잖아요. 물권이죠. 물권의 내용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저걸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대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지상권은 한마디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자기 토지 말고 남의 토지에 대한 권리,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 제한이 있는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지을 수는 없어요. 농사 짓는 거 아니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거야. 이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예요. 뭔 얘기냐? 이 여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건물을 가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작물, 철탑을 하나 세워서 소유하고 싶고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고 싶어요. 이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들은 현대 과학 기술상 공중에 붕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공통점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들이죠. 저것들을 가지려면 토지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고 탑 세우고 나무 심으면 되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토지가 꼭 필요하다 해서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이라고 통칭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토지, 갑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상황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이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지료, 땅 사용료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279조에 지료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료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고 법은 오히려 무상을 기본 모습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라면 이 토지를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다 지료 약정이 있는데 지료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아니에요.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상권을 이 여자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림이법 13페이지에서 일반적인 룰을 배웠어요.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이거 말하시겠어요? 이제 법률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지상권도 이거 아니면 이거로 만들어져요. 먼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 그러니까 둘이서 계약을 하면 돼요.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지. 지상권 설정 계약. 토지 소유자가 이게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떼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전이 아니고 설정 배웠는데
얘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뭘 배우셨느냐?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지상권이 생기려면 계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등기해야 된다는 걸 배우셨어요. 이게 186조인데 제가 조문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186조.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둘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쥐로 주고 다 했어. 토지 넘겨주고 쓰고 있어. 근데 등기소 가서 등기 안 했으면 얘는 지상권 취득 못한 거예요. 지상권자가 아니에요. 꼭 등기를 해야 돼요. 6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61페이지라고 해두셨다가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등기부 약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고 뭐 등기 그거 배우셨나? 갑구, 을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을구에. 뭐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이 토지 등기부 을구예요. 을구. 을구에 순위번호 1번으로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거네요. 등기 목적이 지상권 설정이고 뭐 중간 생각하고 보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공시돼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받은 목적이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 무슨 조는 그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나무로 지어지면 목조, 돌로 지어지면 석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렸는데 여기가 좀 특징적이네. 범위가 동남쪽 350제곱미터네. 그러니까 이 토지를 통째로 다 빌린 게 아니네요. 토지의 일부에만 지상권이 성립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요거 56페이지 나오는 그림 제가 따온 건데 원래 물권은요. 지상권, 소유권 이런 물권들은 원래 물건 한 개의 물건 단위로 물건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원칙은 한 필지에 지상권이 생겨야 돼.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한 필지의 일부에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X.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에 저당권이란 물건이 생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용익물권은 예외가 인정이 된다. O. 용익물권이라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이렇게 설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분필 안 하고도 동남쪽 350제곱미터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됐고 이렇게 해서 또 볼까요? 지로는 필수 요소는 아니었지만 어느 누가 땅 주인이 공짜로 땅을 빌려줘요. 그래서 지로가 있네. 존속기간부터 먼저 볼게요. 존속기간이 2004년 3월 15일부터요. 30년이에요. 엄청 길게 많이 빌려줬네. 이게 그러니까 2034년 3월 14일까지요. 30년을 써요. 너무 길지 않냐? 너무 긴 게 아니고 제일 짧게 한 거야.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얘보다 더 짧게 계약을 못 해요. 혹시 이거를 20년으로 한다? 그러면 3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좀 이따 조문 보여드릴게요. 제일 짧게 한 거예요. 그나마 이게. 그리고 지로를 약정했나 보네. 지로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당연히 지로를 달라고 하겠죠. 지로를 월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매월 말일날 이렇게. 지로가 정해졌으면 약정이 있으면 지로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혹시 나중에 이 을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거든요. 이 지상권 권리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혹시 이 지로 등기를 안 해놨다. 자기들끼리는 100만 원씩 약속을 해서 주고받고 있었는데 지로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지상권이 팔려 나갔을 때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로 줘요 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 그러거든요. 제3자에게 지로가 있다고 대항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놔야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해놓아야 돼요. 제3자도 지상권 살 때 등기부를 보고 살 거 아니겠어요. 지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등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 지상권자 을. 이게 공시 아닙니까? 공시? 그러니까 이게 만천하에 공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을의 토지를 30년을 빌렸네. 매달 100만 원씩 주네. 말일날.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지어서 소유할 목적인가 보네. 다 빌린 건 아니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제3자들도 알 수가 있도록 공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조금 약간 압축해서 조금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자칠판을 사용하니까 판서를 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어쩌다가 이제 지상권을 빨리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수평선은 뭘까요? 토지. 요 괄호 밖에 있는 애가 있고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있어요. 괄호 밖에 있는 애가 이 땅의 소유자의 주인이고,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을이 갑의 땅을 빌린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상권자라는 거야.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 소유자가 아니면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자가 소유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갑이 땅을 팔아버리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병으로 바뀌면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을이 지상권을 팔아버리면 괄호 안이 병으로 바뀌면 지상권자가 바뀐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약속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법률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계약 없이, 법률행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약도 안 했는데 지상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절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률의 규정을 5글자를 2글자로 줄일 때 요거 제일 앞 글자고 제일 뒷 글자를 따서 붙이거든요. 뭐라고? 법정.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는 지상권을 5글자로 만들어 봐요.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 부르지. 법정 지상권요. 얘들은 법정 지상권은 얘 둘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만나서 계약 안 했는데 그냥 법에 어떤 요건이 적혀 있어요. 그 요건이 구비되면, 충족되면 저절로 생겨요. 그냥 생겨버려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여기랑 세트로 186조 계약을 통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때는 등기를 해야, 아니면 하지 않아도 법에 정해진 요건이 구비되는 순간 저절로 일단 지상권이 먼저 생겨요. 등기는 차차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11월, 12월 과정, 지금 과정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름만 들어두시면 되고, 요 계약 한번, 계약으로 생기는 지상권 위주로 공부할게요. 자, 그다음에 존속기간으로 가겠습니다. 존속기간. 이게 남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소유자처럼 영원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존속기간은 이렇게 계약으로 정할 때, 약정이 뭘까요? 약정이란 말은 계약으로 정한다. 정했을 때는 뭐가 이제 문제거리냐면, 법적인 제한이 있느냐. 이 기간보다 더 길게는 못합니다 라고 한 최장기 제한, 얘보다 더 짧게는 못합니다 최단기 제한, 그런 게 있다면 외우시는 거지. 그게 시험 문제거리니까. 그 다음에 약정하지 않았을 때 꼭 기간을 계약으로 정해야 되느냐, 안 정해도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안 정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럼 세 번째 갱신. 갱신이라 하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죠. 저 세 가지를 볼게요. 먼저 약정하는 경우요. 약정하는 경우는 280조를 보시면 제목이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얘보다 더 짧게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를 제한하고 있어요? 최장기, 최단기. 이 기간보다 더 짧게는 못한다.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최장기 제한이야, 최단기 제한이야? 응? 최단기 제한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단기 제한입니다. 최단기.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0, 15 세 종류가 있어요. 왜 종류가 세 가지냐?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기가 달라져요. 30년짜리부터 볼게요. 30년짜리는 석조, 돌멩이로 지어져. 석회, 시멘트, 연화, 벽돌, 이렇게 견고한 재료로 지어지는 건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요. 이런 건물일 때는 최단기 30년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거 되게 길게 한 것 같지만 제일 짧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소유. 나무는 수종에 관계없어요. 나무를 심어서 소유할 목적일 때도 최단기 30년이야. 30년보다 더 짧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2호에는 전호라 하면 1호를 얘기하겠죠. 1호 이외의 건물, 1호의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뭔 건물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요. 근데 건물이 다 견고하지? 이게 다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때는 15년이라 그러는데 이 민법이요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58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7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런 건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초가집도 많았고 목조 건물도 많았던 거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비추어 볼 때, 지금 민법이 만들어질 때 일반적인 건물이었지. 이게 특별한 건물이었고, 일반 건물, 그러니까 목조 건물이나 초가집 등을 얘기한 거야. 저런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15년이에요, 15년. 그래서 그런 역사상의 그런 유래 때문에 2호의 건물을 일반 건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지. 지금 시대는 1호가 일반 건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연역적인 이유로 일반 건물 이렇게 표현하면 2호 건물을 보통 얘기해요. 지상권에서는.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 말고 공작물 소유 목적일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철탑 같은 거죠. 송전탑 같은 거요. 그런 거 설치 소유 목적일 때는 5년이에요. 그래 놓고 제2항에 혹시 저런 것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서 전항의 기간보다 더 짧게 정하면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가 30년인데 혹시 20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30년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단기 제한이에요. 근데 법조문의 기간에 관해서는 기간 제한은 요게 다예요. 조문을 더 막 눈 씻고 찾아봐도 최장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지상권의 존속기한은 50년을 넘지 못한다, 100년을 넘지 못한다, 위로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서 어떤 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느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 영구적으로 존속기간을 판례가 인정합니다.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뭐 불확정 기한이지. 저 철탑이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지상권 설정한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단순 암기사항들이고 이런 것들은요. 두 번째는 약정하지 않았을 때 볼게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281조. 약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해버리겠대. 정해버리겠대. 그냥 법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계약으로. 몇 년이라는 소리죠? 30년. 나무를 심을 생각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도 30년. 목조 건물 소유 목적이라면 15년. 그런 식이란 거예요. 철탑 소유 목적이면 5년. 최단 기간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근데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건물도 넓은 의미의 공작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데 그게 뭔지 종류를 안 정한 거야. 그게 뭐 철탑인지 아니면 뭐 일반 건물인지 견고한 건물인지. 그랬을 때는 지상권은 전조제 2호 두 번째 거야. 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대. 2호 건물이 당시의 일반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 저 건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존속기한을 지상물의 종류조차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으로 간다는 거죠? 15년이 된다는 거. 딱 중간에 15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갱신. 갱신은 기간 끝나고 기간 연장하는 걸 말하는데, 자, 283조에 갱매 스토리라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283조예요. 요 재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건데 이제 요거를 읽으면은 말로 읽어보면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여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갑의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뭐 똑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저 조문을 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했답니다. 지상권이 언제 소멸하냐면 2004년 3월 15일부터 30년이니까 계산해 볼까요? 2034년 3월 14일, 24일 자정이 딱 되면 없어지는 거지.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근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는 거야. 그때까지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렇겠지. 건물이야 30년 이상 버티니까. 그러면 저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에게? 을이 갑에게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땅. 갱신 청구를 하는 거지. 갱신. 근데 제가 그 조문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 가져왔는데 283조 밑에 284조가 있거든요. 28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도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갱신하면 또 몇 년 가야 된다는 거죠? 또 30이야. 그럼 첫 번째 30에 갱신하면 30, 60이죠? 그 사이에 이분들이 살아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요. 너무 길고. 그래서 갑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지상권 갱신을 요구하면 갑이 아니 그러다가 내가 갱신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다음 생애로 넘어가겠네. 나도 좀 내 땅 좀 쓰고 죽읍시다 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 자,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이 그림 속에 지상권 설정자 갑이죠. 지상권 설정자 이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토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설정해 준 거니까. 얘가 이걸 원치 않아?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노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궁금한 게 관건이 이거 아니면 이 건물 을소유 건물이잖아요. 근데 저 건물을 이고 지고 나갈 수가 없지. 저거를 저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 저기 공작물에는 건물이 포함된 거 주로 현실에서는 건물이에요.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이 건물 사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저건 거절 못해요. 저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여기서 근데 법조문의 민법전에 상당한 가액이라고 나오면 앞으로 100% 전부 다 시가입니다. 당시 시가. 그러니까 2034년 당시에 이 건물 시세대로 이 건물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항상 별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을의 재산이야.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재산인데 저거를 갱신도 못하고 저거를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결국 저걸 부숴야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고 을에겐 너무 큰 타격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 물건을 저거를 돈으로 바꿔서 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했다. X. 기가 만료로. 근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죠. 건물이 멀쩡하게.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뭘 한다고? 지상권 계약의 갱신 청구를 먼저 해보는 거지. 이거는 꼭 응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너 싫어요 라고 거절하면 이거 사요 라고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건 거절 안 돼요. 이건 그냥 사야 돼요. 시가대로. 그래서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건물 매도인이 누구예요? 건물 매도인. 을하고 갑 중에. 을이고 매수인이 갑이고 돈 줘야 돼. 시가대로. 돈 줘야 돼요. 이거를 갱매스토리라 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 매수 청구예요. 근데 여기서 권리의 종류를 좀 볼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이름 그대로 청구하는 권리예요. 근데 건물 매수 청구는 이름은 청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형성시키는 형성권이에요. 자, 권리의 종류에 관한 얘기인데 16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어. 책을 한번 가볼게요. 166 그림민법 166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의와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권리가 뭐냐? 우리 민법이 권리 공부하는 건데 권리는 권리 법력설이라고 하는 게 동설이에요. 권리는 법의 힘이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다. 권리는 법력이다.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법이 준 힘이에요. 법은 도덕이나 윤리와는 달리 강제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제일 첫날에 강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근데 강제를 스스로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력구제 금지. 누구를 통한 강제죠? 국가. 그러니까 국가 구제 두 단계가 뭐냐면 소송과 집행이죠. 소송과 집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소송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권리가 있으면 소송 걸 수 있어요. 이겨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게 권리인데 권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산권, 비재산권. 그 권리가 그 권리의 내용이 그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이라고 해요. 재산권. 재산권의 양대축은 뭐하고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물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채권. 양대축이에요. 재산권에. 그리고 재산적 가치하고 직접 관계없는 거. 일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하는 거. 인격권, 가족권 이런 것들은 비재산권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안 배우지. 주로 우리는 재산권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권리는 힘이라 그랬죠.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어요. 힘이 어떻게 작동해? 지배를 하는 거야. 지배권.
청구하는 권리, 청구권, 항변하는 권리, 항변권, 형성시키는 권리, 형성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제가 제일 처음에 민법 공부 처음 할 때요. 저는 법을 하나도 몰랐고 아예 몰랐고 저는 출신은 공대 출신이었어요. 법을 아예 몰랐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한다고 책 봐가지고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저는 외워야 되는 줄 알고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지구 항성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지구는 항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사가 돼가지고 저거를 이제 써먹었거든요. 근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외웠던 거고 뭣도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지구 항성 이렇게 했더니 어떤 수험생분 한 분이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구는 항성이 아니고 행성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렇더라고요.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항성이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냐고.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아무튼 지배하는 권리, 대상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청구하는 권리는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지. 항변은 뭐냐? 청구권하고 항변권이 한 짝으로 하는 건데 청구를 하면 의무가 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또 내 이행을 안 해야 될 만한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를 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돈 1,000만 원 달라고 청구하면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안 주시지. 왜? 빌린 적이 없는데? 안 주겠다. 채무 부존재의 항변. 아니면 돈 1,000만 원 빌렸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내년이 변제기인데 지금 벌써 와서 달라 그래. 그때도 안 주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변제기 미도래의 항변. 이렇게 청구권 행사가 들어왔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항변이라고 그래. 이행 거절을 항변이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배울 거야. 동시행 항변권 같은 거. 여러 가지 항변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 딱 항변권 하나. 나중에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보러 온 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냐? 형성시키는 권리.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인데 핵심 개념은 이 7글자예요. 읽어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 반대말은 뭐냐? 합의예요. 합의. 합의.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건 합의라 그러고 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지. 근데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뭔가 권리와 의무가 없다가 갑하고 을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려면 원칙이 뭘까요? 기본 원칙이 두 사람이 합의를 보는 게 원칙일까? 갑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 합의 보는 게 원칙이죠. 보통 그러니까 합의가 계약이거든.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가 생겨요. 두 사람 사이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 봐줘도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일방적 의사표시의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 한다? 형성권이라는 거죠. 예컨대 취소권 같은 거,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하나도 안 배웠죠? 예약왕권 하나 배운 게 요거 대충 좀 감이 있죠. 취소.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배우셨어요.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을 통해서 생겼던 두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지. 없어지는 것도 권리 변동이거든요. 근데 취소를 할 때 사기친 사람과 합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우리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 관계를 바꾸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해요. 근데 법률 용어는요 무슨 청구권 이렇게 끝나 있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그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시험 문제 한 번씩 물어보지. 아예 노골적으로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는데 다른 자격 시험에 많이 냅니다.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해가지고 청구권들 중에 형성권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감각을 믿으셔야 되지. 이걸 이해하셔가지고요. 실제 청구권은 여러분들 청구권은 청구했다고 그 권리가 만족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이행을 해줘야지만 권리의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이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요. 1,000만 원 줘.
라고 청구했다고 통장에서 자동 입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이 1,000만 원을 줘야지 얘가 채권의 실현이 일어나는 거야. 청구권은 그 자체로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 그대로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형성권은요. 저쪽에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말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내 뜻대로. 그 감각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권리는 힘인데 이 힘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다라면 무슨 권이라 한다? 절대권 또는 대세권이라 하지. 물권이 그렇다는 거 배우셔서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했죠. 누구에게나 지배를 주장할 수 있잖아. 물권에 대하지. 하지만 상대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인권이라고도 하고 무엇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채권. 채권은 아무한테나 청구하는 거야?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거야? 채무자, 특정 채무자에게만.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청구권이라 돼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얘는 건물 매주 청구권이라 돼 있지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감각을 길러보는 거죠. 계약갱신 하자고 청구하면 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갱신이 될까요? 아니면 얘가 승낙을 해야지 갱신이 될까요? 승낙을 해야지 갱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청구권인 거지. 청구해 보는 거야 그냥. 얘가 뭔가를 해줘야지만 그 만족이 일어나는 거지 실현이. 하지만 건물 매주 청구권은 그럼 당신이 이 건물 사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좋아요 살게요 라고 해야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린답니다. 얘의 승낙은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하는 권리예요. 형성시키는 권리야. 형성시키는 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아 그러니까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겠네 라고. 형성권입니다. 그렇게만 들어두시고 좀 이따 계속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은 됐어요. 갱신 요즘도 보셨고 그다음 효력으로 가볼게요.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 지상권자의 권리가 토지 사용권이지.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근데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물권이죠. 물권은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절대권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나한테 처음 토지를 빌려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거 한번 연습할게요. 요거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지어서. 그래서 요렇게 됐네. 여기 이제 뭔지 알아들으시면 되지. 뭐 지상권자가 바뀌었어? 땅 주인 바뀌었어? 토지를 판 거지. 누가 누구에게?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야. 그랬을 때 토지의 소유자가 이제는 누구예요? 그럼 토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토지를 달라 그러는 거야. 인도 청구. 우리 물권 청구 배우셨잖아요. 인도를 청구하면 이거를 인도를 돌려줘야 되나? 땅 주인이 바뀌면 여기에 213조 제가 외우시라 그랬지.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문 상황이네. 그렇죠?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넣어볼게요. 저 공식을. 지금 을은 병소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점유하고 있는 중이죠.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지상권이야. 토지를 지상권 몇 년 동안 점유하는 건데 30년. 근데 기간도 안 됐는데 땅 주인 바뀌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뭔 소리 하여?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제 조문인 거지.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부도 안 보고 샀었어? 이렇게 등기부에 내 이름 나올걸? 34년도에 오시지 그때나. 이렇게 해요.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새로 사는 사람도 이 땅에 이렇게 지상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 몰라도 되겠어? 그래서 공시제도가 있는 거예요. 물권은 공시제도가 있는 거지. 제3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권이란 말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3번이나 냈는데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O인지 X인지 OX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X. 다시 한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청구할 수 있다. X. 청구할 수 없지. 그렇죠? 여기서 있다 없다의 말의 의미를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있다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하면은 이긴다 진다 이 개념이거든. 이게 실제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할 용기가 있냐? 그런 용기 아니에요. 아니 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서 그냥 달라고 한번. 난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나도 말이야 다 할 수 있지 뭐 다 말을 해볼 수 있는데 말해봤자 지거든. 그럴 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지 법에서는요. 응?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상권을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옳은 말이야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없다라고 말을 해야지 옳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요즘도 보셨고 그 다음에는 지상권의 처분을 볼게요. 권리의 처분이죠. 그러니까 물권은 재산권이어서 처분성이 강력해요. 팔아버릴 수 있어요. 282조를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네. 그 권리가 뭘까? 그 권리가 지상권이죠.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권리의 존속기간이 몇 년이더라 아까 전에 30년 토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저 앞에 거는 지상권 자체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를 빌려주는 거죠.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먼저 저기 권리 양도하는 거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바꿨어요. 이번엔 땅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괄호 안에 사람이 바뀌었잖아. 지상권자가 바뀐 거죠. 그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지상권을 양도한 거지. 누가 누구에게? 을이 병에게. 지상권 양도인, 지상권 양수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딱 법조문을 보니까 땅 주인 동의를 받는다 그런 말이 없죠.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다음 토지 임대 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토지를 임차하고 싶으셔. 빌리고 싶어요. 그럼 등기부를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죠. 땅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땅 주인은 어디 있어? 갑구에 있어? 을구에 있어요? 갑구에. 갑구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어디도 봐야 돼? 을구를 봐서 을구에 뭐가 있다면요. 지상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유자를 찾아가서는 안 돼. 소유자는 사용수익 임대 권능이 박탈돼 있어 30년 동안. 누구에게 임대 권능이 있는 거죠?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자에게 임차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그 토지를 쓰시지. 혹시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지상권자에게 쫓겨납니다. 못 씁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양도란 말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양도가 뭘까? 양도 세법에도 나오죠. 양도세. 양도할 때 붙이는 세금 양도세. 양도가 뭘까요? 들으는 보셨지? 양도라는 말은 엄청 사시면서. 매도하고 양도는 무슨 관계일까? 같은 말일까? 좀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어느 한쪽 말이 다른 쪽 말을 포함하는 더 큰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말 같아요. 양도가 양도의 한 유형이 매도예요. 양도가 뭐냐면은 양도는 이렇게요. 무엇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걸 말해요. 저기 네 글자가 들어가야 돼. 법률행위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다시 13페이지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빨리 파악해야 돼. 민법 잘 하시려면. 권리가 이전되었대. 권리가 이렇게 넘어간 거지.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 없이 넘어가요? 원인이 있어 반드시? 원인 무조건 있지 100%. 그 원인을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법률, 요건. 근데 요건에는 두 종밖에 없지. 하나가 뭐죠? 법률, 행위. 또 다른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양도라 그러는 거지. 그 중에 뭐만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하고 차이가 뭐죠? 그 안에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는 거지.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가는 걸 모조리 다 양도라 그래요. 근데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뭐죠 여러분들? 계약이죠. 이 논리 알아들으시겠어? 계약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을 양도라 그래요. 계약에는 이거 다 셋 다 계약이거든. 공짜로 뭘 주면은 증여계약, 돈 받고 주면 매매계약, 나도 뭐 받으면서 주면 교환계약. 셋 다 양도예요. 보세요. 증여.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증여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이전한 건 양도일까 양도가 아닐까? 저거 계약이니까.
양도예요. 양도의 한 유형이에요. 매매 돈 받고 이렇게 넘겨주면요. 양도예요. 집하고 땅을 바꾸면요. 그것도 계약이거든. 셋 다 뭐라는 거죠? 양도야. 그러니까 양도 중에서 돈을 받고 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는 거죠? 매도. 다른 거 받고 넘기면요. 교환. 아무것도 안 받고 넘겨주는 양도는요. 증여예요. 다 양도예요. 근데 양도 소득은 뭐냐?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양도에도 무상양도, 유상양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들으시겠나? 무상양도. 증여는 뭐예요? 무상양도야, 유상양도야? 무상이죠. 그냥 주는 거지. 매매나 교환은 나도 뭐 받는 거잖아. 유상이지. 그러니까 이 매매나 교환 유상양도는 양도 과정에서 양도인, 이쪽이 양도인인 거 아시겠죠? 양도인에게 소득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요거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팔 때 2억 주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1억 발생하잖아. 거기에 부과되는 때리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야. 근데 증여도 양도지만, 증여도 양도긴 하지만 무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인, 증여자에게는 아무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그쪽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양수인, 오히려. 양수인이 공짜로 받는 거니까 여기다 때리는 세금이 뭐죠? 증여세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도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양도. 됐어.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양도한다는 것은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공짜로 줬어. 그냥 둘이서 합의해서. 지상권을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증여한 거야. 그 다음에 지상권을 돈 받고 팔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지상권 매매한 거야. 난 지상권 넘겨주고 병한테서 자동차 한 대 받았어. 뭐 한 거죠? 지상권하고 자동차하고 교환한 거야. 다 양도예요. 저런 것들을 할 때 을은 소유자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죠. 양도 알아들으셨죠? 양도. 앞으로 양도 이러면 넘기는 거 이러지 마세요. 예.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양도 보면 넘기는 거 이렇게 책장을 확확 넘기면서 양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계속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고 계신데 편면적 강행규정을 배울 거야. 조문 제목이 뭐죠?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의 반대말은 임의규정이었는데 280조 내지 287조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네. 자, 법조문을 읽을 때 내지 이런 말은 이 뜻이에요. 부터까지예요. 뭐뭐부터까지. 우리 일상에서 쓰는 내지는 오아라는 뜻으로 쓰는 오아 또는 A 내지 B 이러면 A 또는 B라는 말로 많이 쓰죠. 법조문 아니에요. 280조 내지 287조는 280조나 또는 287조가 아니고 280조부터 287조까지 총 8개 조문을 얘기하는 거야. 법조문에 썼을 때는 내지는 저렇게 써요. 8개 조문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물권법에 나오는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규정이어서 법 내용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면 그 계약 효력 없어요. 근데 심플하게 그렇게 안 돼 있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네. 그 말은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저 8가지 조문을 위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위반한 계약의 모습이 내용을 보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인데 반대로 하면요. 말해보세요. 지상권자에게 유리하면 유효로 가주겠다는 위반해도 된다는 거지. 유리한 쪽으로는요. 한쪽 편 들고 있네.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지상권. 아무래도 땅 주인보다는 지상권자 빌리는 입장이 경제적인 약자라고 평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쪽 편드는 강행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저런 것들을. 반대말은 뭘까요? 지원해 보세요. 편자에 반대말을 쓰면 되지. 양면적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쌍면적 이렇게. 쌍면적 강행 규정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안 써요. 그냥 강행 규정 이러면 일반적으로 다 쌍면 양쪽 다 적용되는 건데 저런 게 유독 저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282조를 보셨어. 282조가 이 안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그럼 282조는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땅 주인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반하는 특약을 한번 해볼까? 위반하는 특약? 야, 정말 계약할 때 토지 소유자가 너 혹시 지상권 양도할 때 내 동의 받아야 된다? 내 동의 없이는 양도 못한다? 이런 특약 걸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그렇죠? 그런 특약을 한다면 이거지. 아니면 아예 양도를 못해 라고 양도 금지를 해버릴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토지 임대 금지 너만 써. 딴 데 빌려주면 안 돼. 혹시 빌려주고 싶으면 내 동의 받아야 돼.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제대로 걸린 거지. 그런 특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불리하잖아. 분명히 법조문에는 그냥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토지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예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은 무효.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법을 몰라가지고 지상권 양도하지 마세요. 이거. 네, 지상권 설정해 줄 테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해봤자 계약서에 적어봤자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혹시 등기부에 기록돼 있으면 이게 이 특약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등기가 안 돼요. 등기소에 안 받아줘요. 등기관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등기관도 민법 아는데 이거 양도금지 특약에서 특약사항에 등기 좀 해주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거기에 특약사항. 그러면 어디 나오셨냐 하고는 이렇게 지상권 뭔지도 모르시는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못해요. 등기소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냥. 받아주면 사고 나는 거지. 등기관 잘리는 거겠지 거기서. 사고 치는 거지. 안 받아줘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로 가볼게요. 의무. 의무야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지로 약정이 있으면 지로 주는 거 꼬박꼬박.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었잖아 아까 전에. 그거 주는 거지.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준은 2년. 저거는 연속된 2년이 아니고 2년치를 얘기해요. 2년분. 아까 매월 얼마씩 준다 그랬죠? 100만 원. 그러면 2,4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달은 100만 원 다 못 주고 70만 원만 준 달도 있을 거고 어떤 달은 건너뛴 달도 있을 거고 어쨌든 누적분이 2,400만 원이 채워지는 순간 뭐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기서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제목 287조 제목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인데 청구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외울 필요 없어요. 저게 소멸을 청구해서 제발 좀 나가줘요 해서 알았어요 나가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나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는 거가 아니겠어요. 꺼져 이 소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즉 무슨 권이라는 거죠? 형성권인 거야.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 형성권인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거를 거기에 넣어보면 그렇습니다.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조문에 넣어볼게요. 280 내지 287조에 들었어 안 들었어? 287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2년이라고 돼 있거든. 이걸 갖다가 다른 특약을 하는데 지상권자의 불리한 쪽으로 바꾸면 무효네. 그러니까 혹시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1년이라도 연체를 하면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하면은 그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줄인 거니까 지상권이 불리해진 거니까. 근데 혹시 그렇게 해줄 토지 소유자는 없겠지만 2년 안 하고 3년으로 연장시켜 놨다면 3년까지는 내가 봐주지 뭐냐. 3년치 연체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특약하면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그건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거잖아. 그럼 2년 아니고 3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개념이 뭐라고 여러분들 표면적 강행유전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소멸로 갈게요. 소멸 사유. 자, 여기 이 앞에 4개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저 4가지는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거죠. 공통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야?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그림 상황상 을 거예요, 을 소유. 을이 건물 짓고 나무 심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상물이 멸실되었어요. 다 없어졌어. 다 없었어. 허리케인이 와서 싹 쓸어가 버렸네. 그럼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아요. 존속해요. 왜요? 지상권의 객체는 지상권은 이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뭐야? 이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토지만 존재한다면 건물이 날아가도 지상권은 남아 있지. 그렇죠? 아직 10년 남았으면 다시 건물 지으면 되지. 다시 나무 심으면 되고. 그런데 포락이 되어서 토지가 물밑으로 가라앉아서 토지 자체가 멸실되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은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멸실은 지상권 소멸 사유로서의 멸실은 무엇의 멸실을 의미하는 거죠? 토지의 멸실 아니면 지상물의 멸실. 토지 멸실이에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지상권은. 그다음에 지상권을 포기하는 건 자기 자유지. 좀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했던 거. 포기는 자유롭지만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었죠? 뭐더라?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당권, 은행 저당 잡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로또를 맞아도 지상권을 함부로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당권자 동의 필요하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억하시려나? 물건 8개 중에서 시효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는 물건은 3개밖에 없다 그랬거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 소멸시효 기간은 20년. 그러니까 지상권의 약정 기간이 50년이었는데 얘들이 혹시 근데 20년 동안 안 써.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럼 약정 기간 남았어도 소멸시효에서 소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혼동? 혼동 좀 기억하시려나? 혼동은 뭐지? 지상권자가 이 토지 지상권자가 이 토지에 뭐를 취득해버린 거죠? 소유권자가 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 돼버렸어. 땅 주인에게 더 이상 뭐는 필요 없다. 지상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권을 혼동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혼동의 예외로서 존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상권 이것도 담보 아니 용의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인데 선순위 지상권 실행. 자 선순위라고 했어요. 비교 개념이네. 무엇보다 선순위란 소리죠. 이건 지상권보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건 총론할 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배우셨어. 1번 저당권이고 2번 지상권이면 이 땅에 무엇이 더 우선하죠? 저당권이 우선하지. 지상권이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셨어요.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얘를 웃게 만들고 얘를 울게 만드는 게 맞다. 순리에 맞다. 그 말은 저당권을 뭐 하면요? 실행.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 붙여서 땅 주인 바뀌면 얘는 계속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순위 지상권 실행되면 꼭 얘가 경매 신청 안 했어도 누가 경매 신청했어도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OX 확인해 볼게요. 자, 지로를 지급하는 것, 지로를 주는 것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것은 아니다. O, 그렇죠?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 지상권에는 최장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다. 최장기 제한 있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영구적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이 되던가요? 된다고 하죠? 판례가 그러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약정을 하지 않으면요 30년으로 할 거다. 맞습니까? 맞죠? 왜?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30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기간이 끝이 나서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건물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어때요? 기간 끝났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할 수 있었죠. 있었어요. 이거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하는 권리는요. 청구권이지. 저절로 갱신되는 게 내가 갱신하자고 저절로 나의 일방적 의사로 갱신되는 건 아니잖아. 청구권이 청구해 보는 거지. 소유자가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거절할 수도 있지. 그때 2차적으로 뭘 행사한다고? 건물 매수 청구권. 그것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다. 시가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했어요. 양수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수도 양수죠. 증여받은 것도 양수고 교환한 것도 양수예요. 어쨌든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인도가 뭐예요? 반환이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청구한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내세워서 이를 거절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 설정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나요? 있나요? 있죠.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네. 이 특약의 효력을 말해 보세요. 지상권 양도 금지하는 특약을 했대. 당사 사이에. 유효, 무효. 무효죠?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불리하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냥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결국 지상권의 양도는 보장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막을 길이 없죠. 안 하겠다는 특약 자체도 무효니까요. OX, O.
5죠. 그럼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료를 1년 6개월분을 연체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던가요? 없어요. 몇 년분? 2년분. 혹시 특약으로 1년 6개월분만 연체를 해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무효죠. 그때도 2년이죠. 그때도 2년.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돼서 건물이 허리케인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지상권이 소멸하려면 무엇이 멸실돼야 되죠? 토지. 토지가 멸실되었을 때 지상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상권 했고요. 그럼 쉬었다가 지역권하고 전세권 보겠습니다.